혹시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학에서 디지털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현실은 카페 아르바이트와 전단지 돌리기뿐인 삶. 취업문은 꽁꽁 얼어붙고 전공은 무용지물, 한국어 자격증. 그걸 왜 했냐고 비웃는 사람들 속에서 과연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런 한 러시아 여성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던 그 순간 그녀는 서울에서 온 메일 한 통을 열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한국은 그녀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한국 정말 그런 곳이야?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단 1초만 투자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는 연락이 왔을 때 그저 스팸이겠거니 했습니다. 제 이름, 이력서, 그리고 저의 메일 주소까지 여전히 누군가의 리스트 안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으니까요. 제 이름은 디아나입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대학에서는 디지털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을 전공했습니다. 글로벌한 커리어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지만 졸업 후 마주한 현실은 꿈을 이야기하기조차 민망하게 만들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답답한 분위기가 러시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들 중 절반은 전공을 포기했고 나머지 절반은 졸업하자마자 아무 일자리나 찾아 떠나갔습니다. 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밤에는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때로는 고객의 불만에 울음을 삼키기도 했고 때로는 왜 대학까지 나왔냐는 자조 섞인 농담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K-팝도 드라마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질서,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는 저에게 언제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인터넷 속 정보들로만 접했지만 지하철이 제 시간에 도착하고 병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며 국민이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다는 사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아무런 기대 없이 한국 취업 관련 사이트에 몇 개 이력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두가 잊었을 법한 그 이력서가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서울의 한 AI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러시아어 콘텐츠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짧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나한테 온 게 맞을까? 내가 뭘 잘했지?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지만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잠자고 있던 희망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메일에는 간단한 회사 소개와 함께 화상 인터뷰 일정 조율을 원한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노트북을 켰고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준비한 내용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기도 했습니다. 화면 너머의 그들이 친절하게 느껴졌고 어느 순간 저도 긴장을 조금씩 풀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비자 발급 및 입국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단지 일자리를 얻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필요하다고 인정해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위안이자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참고 참았던 감기 몸살도 월세 걱정에 전기세마저 아끼며 살아야 했던 나날들도 이제는 뒤로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엄마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해냈구나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시간이 눈앞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자를 받고 항공권을 예약하고 짐을 쌌습니다. 추운 도시를 떠나 따뜻한 가능성의 나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그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디아나 씨, 잘 왔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방 한켠에 쌓여있던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 시절 적어두었던 수많은 계획과 다짐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어느 페이지엔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문장이 큼지막하게 써 있었습니다. 낡은 글씨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서류보다 강력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젠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사회에 뛰어드는 일이 결코 쉬운 도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래서 두려움을 품은 채 기대와 함께 한국행 항공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부터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모든 절차가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공항 곳곳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안내판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외국인을 진심으로 배려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충전해 공항버스를 탔을 때 승객 대부분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기사님은 정중한 안내방송으로 모든 정류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는 경기도 부천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첫 출근을 준비하며 노트북으로 회사 위치를 검색했는데 지하철 노선도는 보기만 해도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했지만 정작 실제로 이용해보니 도착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측되는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출근길은 분명분비었지만 그 속엔 나름의 질서와 속도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아무도 먼저 밀지 않았고 지하철에서 서로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거나 줄을 지켜서는 모습은 제가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강남의 공유 오피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밝은 조명이 인상적이었고 첫날엔 팀장님이 직접 사무실을 소개하며 각 부서의 동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영어에 능숙했고 한국어가 서툰 저에게도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 의견을 물어봐 주셨고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러시아와 동유럽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기획과 데이터 번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AI와 헬스케어라는 복잡한 분야가 버겁게 느껴졌지만 팀원들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팀의 한국인 동료인 박지훈 씨는 점심시간마다 저를 식당에 데려가 주며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 처음엔 향이 강하다고 느꼈지만 점점 익숙해지며 맛의 깊이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잣말로 이건 정말 맛있네요 라고 했더니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위로였고 이곳이 단순한 외국의 일터가 아닌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엔 항상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샀고 퇴근길엔 집 앞 작은 슈퍼에서 과일을 사곤 했습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 단지에는 경비원 아저씨가 계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인사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리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문 앞에 놓인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할머니께서 직접 나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손짓으로 이건 플라스틱, 이건 일반 쓰레기라고 알려주시며 미소를 지으셨는데 저는 그 미소 속에서 러시아에 계신 제 할머니의 얼굴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도시의 빠른 속도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했고 시스템은 철저하게 효율적이면서도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능했고 정부 민원도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하거나 차별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병원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저를 낯선 이방인으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길을 헤매고 있으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언제나 누군가가 도와주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업무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팀장님께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맡기도 했고 회의 중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로 연결된 적도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제게는 소중한 성취였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는 계기였습니다. 디아나 씨 덕분에 러시아 쪽 반응이 아주 좋아졌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울컥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도 제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은 제가 매일 아침 더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작고 사소한 것들조차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업무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회사에서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정말 잘 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언제나 그렇듯 평탄함만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러시아 파트 콘텐츠의 일정을 앞당기자는 요청이 있었고, 동시에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 번역량도 급증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면서 그 업무까지 제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몇 날 밤만 세우면 되겠지 싶었고,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제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업무량은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고, 특히 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 용어들은 단순한 번역 이상으로 까다로웠습니다. 회의 중 질문을 받았을 때 단어 하나를 잘못 이해해 엉뚱한 대답을 해버렸고, 회의가 끝난 뒤엔 팀장님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디아나 씨 괜찮아요?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그 순간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감은 급격히 떨어졌고 머릿속은 온통 혹시 내가 실망만 안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고민이 쌓여가던 어느 날 퇴근하던 길에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원래 몸이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최근 몇 주간 잠을 줄이고 식사도 거르며 버티다 보니 결국 몸이 한계가 온 거였습니다. 그날 회의 중 메모를 하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정신을 잃은 저를 발견한 건 박지훈 씨였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저를 급히 안아 일으켜 회사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얀 병원 천장 아래에서 눈을 떴을 때 곁에 지훈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수액이 꽂혀 있었고 옆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디아나 씨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힘들어요.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는 제 업무량을 조정해 주었고 팀원들도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선뜻 나눠 맡아주었습니다. 팀장님은 일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오래 함께 하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 한국은 저에게 기술의 나라, 시스템의 나라였지만 그날 이후 한국은 사람의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진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퇴근 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제 이가 시큰거리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치료받았던 충치 부위의 레진이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식사를 멈추고 조용히 자리를 떴지만 그 모습을 눈치챈 동료가 물었습니다. 디아나 씨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박지훈 씨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한국은 바로 병원 갈 수 있어요. 지금 가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치과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치과가 있었고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진료실은 깔끔했고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도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치료비 역시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고 러시아였다면 며칠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구나. 진짜로 사람을 위한 나라구나.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편리하고 정돈된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문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해주는 듯한 공동체의 온기. 한국에서의 삶은 분명 쉽지 않았지만 저는 점점 이곳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도시에 눈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커튼을 걷고 경기도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이 풍경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하철역 입구를 걸으며 들리는 익숙한 안내 음성, 편의점 앞을 지나칠 때마다 반겨주는 자동문 소리, 그리고 퇴근길 벤치에 앉아 바라보는 저녁 노을까지 경기도는 어느새 제게 살아가는 곳이 아닌 살고 싶은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저는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사는 제 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해 주었고 팀장님은 디아나 씨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 큰 힘이 됩니다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게 되면서
저는 기숙사를 나와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회사 근처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원룸을 구했고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벽에 좋아하는 엽서를 붙이고 작은 화분을 들여놓으며 공간을 꾸미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저는 외국인이 아닌 경기도의 주민이 되어가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조금 더 한국 사회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팔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근처 도서관에서 열린 문화 강연에 참석했고 또 어떤 날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북한산 등산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가끔은 이 모든 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문제들도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끙끙 앓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도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사회가 저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지 일자리를 준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열어준 나라입니다. 어쩌면 러시아에서의 삶은 너무 오랜 시간 멈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저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날 그 짧은 이메일을 열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아마도 여전히 노보시비르스크의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언젠가 올지도 모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골 식당에 들러 된장찌개와 밥을 주문합니다. 사장님은 이제 저를 디아나 씨라고 부르며 익숙한 인사를 건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와 골목길을 걷다 보면 거리에 울려 퍼지는 아이돌 음악과 붐비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도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창문 너머로 한국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잘했어, 디아나. 그리고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 여기서 저는 이제 단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저는 기술과 사람, 그리고 희망이 연결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 안에는 또 다른 시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저는 제 인생의 리스타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은 디아나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러시아에서 멈춰버린 삶 속에서 낯선 땅 한국에서 다시 시작한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 만약 여러분이 디아나였다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디아나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감동 스토리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